네, 오늘 장내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코드로플 위칭데이 하루 앞두고 종가는 1,982포인트였습니다. 장중에 1,960선까지 밀린 거 생각하면 사흘째 조정 맞고 1,980선이다 해서 그렇게 많이 억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1,960선대 중초반까지 내려갔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3,500억 이상 팔면서 사흘째 역시 매도했고요. 오늘 베이시스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다는 백오데이션 상태도 꽤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지금 집계가 조금 덜 끝난 것 같지만 4,500억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밀렸지만 530은 여전히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황까지 또 굵직한 종목의 종가 먼저 챙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만기를 앞둔 부담감에 해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늘장도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3월 7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4흘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1968선에서 개파락 출발한 지수는요. 장 초반 2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만회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91% 하락한 1982선에서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 부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도 우위 보이면서 4천억 원 넘게 출회됐죠. 외국인도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오늘 3,5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시장에 대응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지만 그래도 지수 상승에는 역부족이었죠.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4흘째 약세장 이어갔습니다. 오늘 524포인트로 지수 하락폭 떨어지면서 다행히 현재는 530선 만회하고 마감했네요.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22% 하락한 53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96억 원의 매도 우위로 대응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 지수 상승 530선 회복에 그래도 도움이 됐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그리스 국채 교환 우려로 유로 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오름세로 장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와 유로화가 횡보세 지속하면서 환율 역시 1,12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환율은요 1,124원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오늘 하루 약세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1%대로 밀려났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3.32% 급락하면서 27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0.15% 밀려났네요. LG화학도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LG화학 3%대 밀려나면서 37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1.35% 오른 9만 1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네요. SK이노베이션도 2%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복제약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셀트리온이 약세장 속에서도 선전했죠.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35,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쇼핑과 다음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 반도체는 반면에 0.39% 밀려나면서 25,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FN은 1.53% 밀려났고요. SK 브로드밴드와 포스코 켄텍도 약보합권에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젠백스도 2.09% 하락하면서 39,9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여파로 중국 사업 비중이 큰 철강과 기계 그리고 화학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먼저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1.34% 밀려나면서 40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제철도 3.64% 하락했고요. 동국제강 역시 1.41% 밀려나면서 오늘 24,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41% 밀려나면서 69,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TX 엔진과 또 S&T 중공업도 2%대 약세 보였고요. 한전기술 역시 1.42%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화학주입니다.
LG화학이 3%대 밀려나면서 37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호남석유는 2.02% 하락했고요. 금호석유 역시 3.73% 급락하면서 15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불안감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은행주들 역시 오늘 약세장 이어갔습니다.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0.25% 약보 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신한지주와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는 1%대 약세 보였습니다. 외환은행 역시 0.74% 밀려나면서 오늘 8,09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유가가 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항공주는 반면에 강세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오늘 0.78% 강 보합권에서 52,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기관 매수세 유입되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7,200원 종가 기록했네요. 보험주 역시 약세장 속에서도 오늘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35% 오르면서 9만 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해상도 1.81% 올랐고요. 오늘 LIG 손해보험이 3.44% 급등하면서 2만 7,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률이 향상될 것이라는 평가에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 받으면서 오늘 하루 강세 보였는데요. LG전자 2.71% 오르면서 87,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괄 약가 인하 대상 품목에 중외제약의 주력 품목들이 포함되면서 오늘 실적 악화 전망이 나을지 하락했는데요. 장 막판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0.35% 강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의도 쪽 시각을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순매도한 규모가요. 현물 기준 3,776억 원. 어제보다 한 1,500억 정도 더 많으니까 올 들어 최대 규모 외국인 오늘 순매도 물량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온수연 군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우려에 또 동시반기 영향권까지 오늘 1980이었는데 문제는 오늘은 낙폭을 좀 줄였다고 하지만 내일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분석해 주시고 내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만기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예, 일단 뭐 고유가라든지 엔저 현상에 더해서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낙폭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중국의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5%로 낮추면서 일단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저성장에 대한 좀 두려움, 공포감이 일단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리스 국채교환과 관련돼서 이제 디폴트 우려감이 제기됐던 부분, 그리고 국내적인 변수인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를 앞두고 차익 매물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일단 지수는 또 한 차례 1% 내외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뭐 빠져나가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모른다라는 게 좀 답인 것 같고요. 일단 1월과 2월 옵션 만기 때 그 별다른 청산 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는 일부 물량이, 그러니까 1,250원대 정도 근처에서 들어왔던 일부 차익 그 매수 차익 물량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환차익을 통해서 그 환차익을 먹은 그 외국인 그 차익 매수 물량은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하는 가운데 좀 시장 진입 시점을 노려보자라는 게 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고 뭐 지수로 치면 몇 포인트대 정도 매수 진입 가능하면 좋을지, 또 그 대상도 역시 궁금하거든요. 사실 많이 빠져 있는 대형주도 일부 좀 널려 있는 분위기여서요. 예, 일단 시장은 1950포인트 전후가 되면은 일단 분할 매수에도 괜찮은 좀 지수대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95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온다면은 좀 유망 섹터 위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망 섹터라고 한다면은 일단 IT 섹터가 무엇보다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관련 소비자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이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투자 업종들이죠. 투자 업종 말고 그 필수 소비재 업종은 여전히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화학 관련 업종인데요. 화학 관련 업종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보장성 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낙폭 가대에 따른 반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화학 업종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망 섹터에 대해서 1950포인트대 정도 오면 분할 매수하는 관점. 예,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동소문 지점의 강보경 대리님,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승 과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만기 이슈도 당연히 있겠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내일 올해 첫 내마녀의 날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응법까지 짜드릴게요. 두 번째, 기술적 조정 국면에 왔다는 분석인데요. 조정은 왜 받는지 그 이유와 대응 전략까지 짚어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있을 국채 교환 협상,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그런 잡음이 들리는데요. 정말 그리스가 디폴트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네 번째, 삼성전자 손짓 하나에 춤추는 증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다섯 번째, 21선을 지키는 종목과 21선이 깨진 종목, 각각 대응법과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고 얘기할 것인지 다섯 번째 이슈도 한번 기대를 해봐 주십시오. 자, 모두가 선물 옵션 파생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장이 가장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마녀의 날인데 1월에 조용했습니다. 3월에는 옵션 만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 쪽에 동시 만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특별한데요. 자, 먼저 강보경 대리께 좀 여쭤보죠. 다들 처음에는 베이시스 얘기만 하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다 했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뭐 스프레드 얘기를 하면서 다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도 어제 차익은 버텨줬지만 비차익에서도 2천억 넘는 매도가 나온 상태고 오늘은 차익 비차익 양쪽에서 4,900억 가량의 굉장히 큰 매도세가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네. 일단 시장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만기에 있을 그런 좀 전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미리 물량이 좀 빠져나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시장에서 뭐 스프레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다행히도 뭐 최근에 스프레드가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매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롤오버가 안 된다면은 뭐 내일 당장 청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12월 동시 만기 이후에 7조 원 가량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거의 예정 4천억 가량의 순매도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외국인 중심의 프로그램 매매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익하고 비차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차익 부분에서는 뭐 증권 투자자의 뭐 상품 매매 같은 부분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비차익 거래가 만약에 뒷받침이 된다면 시장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규모보다는 일단 소폭의 매도 우위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4천억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받아줄 주체가 있으면 프로그램 매물은 나와도 시장의 충격은 덜할 수가 있는데 받아줄 주체도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얘기가 지금 현재 중론인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총론은 강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고 강론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차익에서 오늘도 역시 좀 몇천억, 2천억 정도 내던진 거로 나와 있는데 아마 내일 역시 이 부분에서 적어도 내던지진 않더라도 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3일 연속해서 한 7천억 정도 나왔다고 보고 내일 만기일 날 3천억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그 3천억을 비차익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임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결할 주체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내일은 제가 방송 나오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매도 우위를 옵션 만기일 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내일은 매도 우위로 좀 보고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파생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257.5나 255짜리 풋을 지금 많이 좀 담고 있는 추세라서 내일 그렇게 된다면 지수로 봐서는 한 1950, 60전, 50, 60 그 라인에서 이제 좀 외국인들이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께서 이제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콜 사셨나 봐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 아니 그러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1950까지도 내일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50이라고 하면은 이제 박스 이제 단기 이제 이평선 하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증권사에서 말씀드리는 이 3월에 밴드 하단이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지금이랑 한 30포인트 차이 난다는 얘기는 지수로 봐서 한 1.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지수가 1점 몇 프로는 하락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물론 뭐 거기가 종가 저가가 아니고 장중에 터치하고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다른 좋은 호재가 나오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내일 만기는 좀 부담을 느끼셔야 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내일장 전략 짜면서 이 부담 100배 안고 만기일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기술적 조정 국면, 조정은 왜 받고 있고 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은? 유럽의 2차 LTR로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중국의 전인대 있었는데 2차 LTR을 별로 그렇게 크게 환호 안 하고 중국 전인대 실망하고 또 그리스 악재까지 맞고 이래서 쭉 조정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유가 정확한데요. 일단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은 지금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경제 성장률을 8%대로 예상했는데 7.5%대로 내려오면서 강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빠지기도 했고요. 대신에 분배나 소비 쪽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쪽 종목들도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로존 2월 PMI 예상치가 지금 예상치 49.7에서 하회를 하면서 49.3으로 마감했던 부분, 그 부분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그리스 국채 교환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 불안감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스페인의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가 상향되면서 스페인 리스크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 이제 그 부분이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조정의 빌미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는 일단 반등을 줄 시점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대응 전략, 시장은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의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12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2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여전히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 감안을 했을 때는 경기 회복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계속 유동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 LTRO가 크게 약발이 안 먹혔던 이유는 현재 돈이 풀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풀려서 실제로 이제 어느 쪽에 투자가 될지 그 부분이 좀 유념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돈이 풀린다고 해도 주가는 올라와 있고, 그리고 상품 가격도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유동성보다는 유동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에 포인트를 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유동장에 대한 그런 포인트보다는 이제 실적 추정치를 반영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가져야 되는 종목들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현재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표는 12월 예상 우리 시장의 PER 밴드를 가지고 온 부분인데, 중간에 이제 있는 9.5배 수준에서 이 부분을 놓여 있는 선을 경기 변곡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임박해 있죠. 여기서 추가로 더 상승하려면 일단 실적이 더 따라와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지금 섹터별로 실적이 살아나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IT가 대표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좀 종목별로 엇갈리긴 하는데 일단 포인트는 IT로 두시고, 시장은 여기서 조정은 받되 여전히 시장 경기 지표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빠질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오늘 악재의 주인공 그리스 얘기인데요. 국채 교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죠. 일단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정말 디폴트 나는 건지 일부에서 어떤 전문가는 그냥 벼랑 끝 전술이어서 디폴트 안 난다라고도 하시던데 우리 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 의견도 그 일부의 전문가님과 동일하고요. 디폴트가 났으면 오늘 주식시장이 아마 박살이 났을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벼랑 끝 전술이란 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그 성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돈 갚아야 된 자기들이 돈 어떻게 보면은 국채를 입찰을 했는데 네. 남의 나라 노리나고 그거 뭐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이렇게 배째기 나오는데 그쪽 때문에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괘씸죄를 적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70% 정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90% 이제 그리스 정부에서는 90%까지 바라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뭐 디폴트 즉 배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려면은 다른 서방의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CDS가 급등을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유로 달러나 뭐 수합률이 좀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디폴트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깔끔하게 봉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다시 합의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유동성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께서 염두에 둘 것은 유동성이 지금 있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않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차 LTR로 기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5천억보다 약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보다 나왔는데 왜 시장이 오르지 않았느냐 하는 건 우선은 시장이 그 전에 한 달 정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수 대비 한 7% 정도 올랐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 있는데 이거를 2,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으로 배팅하자니 이제 저희도 물리면 멘탈이 붕괴되는데 외국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같이 멘탈이 붕괴되기 때문에 네. 쉽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기 자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묻어두는 것 같고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1,900포인트 하회하든지 뭐 자기네들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기준이 있을 때 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환율이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4원인데 1,150원보다는 아직 많이 싸고 1,080원 정도 깔라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 투자자들께서도 외국인들이 막 굳이 파는데 거기다 대고 받아주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외국인들이 팔 때는 같이 파시고 살 때는 이제 같이 동참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은 좀 더 이제 수익률 면에서 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스 문제 시끄러운데 또 디폴트냐 하시겠지만 이틀 안에 봉합될 것이다. 그러면은 내일이 동시만기잖아요. 뭐 예. 어떻게든 넘기겠죠. 뭐 예. 충격이 있더라도. 그럼 동시만기 지나고 그리스 봉합되면은 뭐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 시장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도 막 사주고 예, 뭐 아닌가요? 일단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주식은 원래 실적과 유동성과 모멘텀의 조합인데 유동성은 충분하고요. 실적은 뭐 기업별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2,000포인트 위에서 사서 과연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모멘텀이 해결되려면은 스페인이든지 뭐 그리스야 이제 이틀 뒤면 끝날 얘기고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등의 이제 유럽의 이제 변방에 있는 국가들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이슈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손짓 하나에 춤추는 증시 너무 와닿아요. 삼성전자의 눈짓, 이거 눈썹 하나에도 흔들리는 예. 증시. 얼마 전에는 또 뭐 LED TV 뭐 확대한다 이거 얘기 와 했었잖아요. 엊그제였나요? 예, 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뭐 LCD를 포기하고 이제 LED를 간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급등을 나왔는데 네. 지금 지수가 뭐 1980입니다만은 체감 지수는 아마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관련주를 가지고 있지 않는 투자자들께서 체감하시는 지수는 아마 1800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빼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절대 주도적인 건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너무 비싸서 좀 담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이제 신사업 관련한 이제 관련 중소형주라도 좀 담으면 어떻게 보면은 지수 대비해서 큰 부담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수혜 업종 위주로 이제 선별해서 매매하는 관련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적과 이제 모멘텀이나 좀 있는 종목 위주로 몇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 신사업 분야부터 이제 화면 통해서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사업 분야가 5개가 있습니다. LED와 태양전지, 자동차전지,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이 5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총 이제 삼성에서 23조 원 가량 이제 쏟아 부어서 투자를 해서 이제 이 관련 계열사까지 나오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투자 금액이 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련 중소형주 기업에도 이제 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실적에서 벼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 수혜 업체를 이제 제가 몇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우선 LED부터 보시겠습니다. LED부터 보시면은 회사명과 이제 제품과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유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한 이유는 이제 시가총액이 현재 뭐 1조 원이 넘는 중소형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1조 원짜리 중형주를, 코스닥 중형주를 얼마나 이게 더 갈까 하고 좀 망설이는데, 예. 제가 준비한 거는 1조 원짜리는 없고 이제 뭐 1,000억 미만에서 이제 뭐 많아야 이제 4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종목도 있고 모르시는 종목도 있을 텐데, 뭐 오디텍과 프로텍이 이제 LED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는 현재 뭐 3개월 내 신고가는 달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텍 쪽으로도 이제 좀 관심을 투자자들께서 가지시면은 물론 뭐 5일선 매매는 해야겠지만 이쪽으로 좀 굉장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태양전지 쪽에서는 예전에 강대리님께서 추천하신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고 TCK 쪽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700억 정도에서 이제 그 기업 사이즈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께서 유념하실 때는 이런 거는 이제 5일선보다는 20일선 매매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자동차 전지 부분에서는 뭐 상신 EDP와 넥스콘테크 이쪽 2개가 있고, 이제 이 2개의 시가총액은 꽤 차이가 납니다. 이제 뭐 하나는 500억 미만이고 하나는 1,690억이고 둘 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올라간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현재 횡보 중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둘을 매매하실 때는 거래량을 좀 유념해 보시고, 횡보 구간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거래량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면은 그때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아직 3개 남았습니다. 이제 바이오 쪽과 아몰레드 반도체 장비가 있는데, 예.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인포피아랑 인성정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포피아가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인포피아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진단 쪽으로 해가지고 뭐 시가총액은 1,600억 정도입니다만, 이제 지금은 뭐 아직까지 큰 이제 메리트도 없고 뭐 크게 뭐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데, 삼성에서 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좀 어떻게 보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투자자들께서 유념해 보셨다가, 역시 아까 자동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약주들도 바이오 제약 관련인데 이런 종목들도 거래량을 유념해 보시고, 거래량이 붙을 때 같이 동참하셔야지 가급적 이제 멘탈 붕괴가 없이 바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아몰레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뭐 덕선아이메탈과 SNU인데, 덕선아이메탈은 뭐 증권사 리포트마다 지금 수두룩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네. 될 것 같고요. 뭐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뭐 7천억, 8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한 뭐 추가적으로 매매해 보실 분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역시 20일선 매매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이제 테크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윈은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뭐 한번 무상증자 2대1 무상증자가 있어가지고 3만 원대에서 이제 지금 현재 8천 원대 정도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뭐 얼마 되진 않는데, 메모리 쪽으로 해가지고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엘피다라는 기업 하나가 이제 뭐 이제 파산 직전에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원래 2012년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반도체 부분이 적자가 날 수 있었는데, 엘피다 때문에 적자는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원래 반도체를 제가 뺄라 그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쪽도 엘피다 쪽이 좀 흔들리면은 반사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테크윈 같은 경우는 최근 차트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유념해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를 말씀드린 결과 이제 이유는 삼성전자 또는 관련주를 투자하는 이유가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을 좀 더 좋게 가지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예.
요걸 유념하셔서 이제 투자자들께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량 잘 보시고 시가총액이 조금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매매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21선 얘기하셨는데 이슈도 21선 얘기예요. 21선을 지키는 종목과 21선을 깬 종목. 시장은 21선을 지금 깬 상태인데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과 좀 약한 종목. 어떻게 또 매매하면 좋을고 뭐 당장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 종목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왜 21선을 가지고 왔냐라는 부분에서는 21선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21선을 깨고 안 깨고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상승 추세에서는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21선을 잣대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부로 해서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21선 다시 회복하는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지키는 종목과 이미 깨버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하시면서 한번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선 지키고 있는 종목 한번 쭉 말씀드릴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삼성생명, SK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21선을 깬 종목에는 뭐 철강, 화학, 자동차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정유까지 있고요. 오늘 좀 두드러지는 쪽이 한국전력이죠. 뭐 이런 종목들 21선이 이미 깨버린 종목이라서 당분간 강하게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뭐 혹시 21선을 깬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은 일단 선별적으로 해서 회복 속도가 느리다 하면은 오히려 빠른 쪽으로 일부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21선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포스코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파란색 진한 선이 21선인데요. 아무리 빠져도 옆으로 붙이는 흐름이고 21선을 지금 깨고 있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종목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21선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상태고 그렇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관점,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21선을 지지하는지로 확인하면서 뭐 추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1선 지키는 종목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포스코 대표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철강주, 중국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좀 철강주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21선이 이미 깨지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61선까지 내려와 버린 흐름인데요. 일단 61선 이 부분을 또 지지하지 못한다면 121선까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복 속도가 좀 많이 느릴 수 있다.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1선을 깬 종목을 만약에 추가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좀 조절을 하면서 다 한꺼번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추세를 좀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선 깬 종목 가운데 아까 그 화면에 오른편에 좀 보여줬었던 그 종목 가운데 좀 괜찮은 21선 살아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려고 하면은 그 탄력이 좀 둔화된다, 회복이 둔화된다 그러셨는데 그 기준을 뭘로 삼으면 이거 내 종목 안 되겠구나. 21선을 깨고 바로 아래 있는 지지선을 바로 거기까지 한꺼번에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21선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하나의 잣대가 될 수가 있겠죠. 21선을 만약에 깼는데 수급까지 같이 나빠진다 하면은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21선을 단기적으로 이탈은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 하면은 그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고민을 하면서 추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5가지 다 살펴보았고요. 문제는 내일입니다. 내일은 3월 8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본격적인 내일장 전략 미리 짜보고 관심 종목도 있으면 공개받겠습니다. 네, 이제는 경기 모드다. 실적의 중요성 언급하신 강보경 대리만의 전략이 있다면요. 내일 만기잖아요. 만기까지는 일단 관망세를 보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현재
계속 말씀드리면 21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 21선을 회복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회복을 못하고 여기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은 시장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 강도가 생각보다 좀 강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수의 하단은 얼마로 잡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요. 지수의 하단은 1차적으로는 1970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970포인트냐? 일단 오늘 장중에 1970을 약간 깨고 1966포인트까지 갔다 왔었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만약에 더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이 그동안 상승한 폭을 절반 이상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241선이 놓여 있는 1970포인트를 지지하는지를 살피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상단은 2050포인트까지 제가 기존에 2100포인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상태로라면은 약간 박스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포인트 정도 낮게 2050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고점을 2번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쌍봉이라고 하죠. 여기서 바로 흘러내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조금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만약에 조정권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떤 섹터로 봐야 되느냐. 네. 여전히 기본적으로 IT를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익 추정치가 살아나고 있는 쪽이 대표적으로 IT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그 부분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 관련 아몰레드나 시스템 LSI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죠. 이쪽 부분은 일단 포트 조절 차원에서는 편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 드린다면 자원 개발 관련해서 최근에 셰일가스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조선 건설 피팅 업체 지금 삼성중공업이 탑픽이고요. 그리고 건설주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좋아 보이고요. 피팅 업체 태광을 필두로 해서 이쪽까지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21선 회복도 중요하고 외국인이 다시 사주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관점에서 내일 동시만기인데 아침에 빠질 때 사면은 좀 수익 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1950 정도의 이제 목전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매수에 임할 계획이다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아까 강 대리님께서 쌍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좀 많이 동감하는 바이고 네. 현재 뭐 일단은 2월 20일과 3월 달에 한번 일단 이중 고점을 단기적으로 만든 모양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제가 이제 이거를 작년으로 돌려보면은 작년 1월 초와 1월 말에도 역시 비슷하게 쌍봉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봉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100포인트 이상 그냥 수직 낙하하면서 한참 동안 옆으로 이제 행보하다가 21선을 이제 여기 오렌지색인데요. 21선을 돌파하고 그때부터 다시 주가가 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제 다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21선이 이제 투자 기간으로 한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이제 진짜로 투자를 해서 재미없는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쌍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운이 없으면 현재 모멘텀이 없다면은 이제 여기 1950에서 이제 아까 박스에 갇혀가지고 한 달 정도 행보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라인에서 다시 이제 21선을 재차 돌파하는 라인 정도에서 임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내일 당장 만약에 투자에 임하신다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관련주 특히 이제 삼성 관련 부품주나 이제 실적이 되는 업종으로 좀 몰아 압축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좀 이제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을 이제 뭐 투자자께서 어지간하시면 대부분 1억 미만을 하시겠지만은 1억 미만의 투자자께서는 가급적 세 종목 미만으로 해야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백화점식으로 이제 뭐 10개, 20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면서 이제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는 장세에서는 이제 빨리 못 따라가고 어떻게 따라가는데 비중이 너무 작거나 오히려 이제 순환매가 끝나고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대응을 못하고 이런 부분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 종목 이하로 압축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미 포트 4개 갖고 계시는 신민웅 과장님, 오늘 관심 종목이 없으십니까? 예,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관심 종목은 오늘 없고요. 예. 네,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음 주 이후로 좀 조정이 되면 저도 이제 새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대본을 보면 나와 있어가지고.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복윤 대리님의 관심 종목도 없더라고요. 아, 네. 그죠? 어떻게 네. 공교롭게도 관심 종목이 같이 없는 걸로 좀 아니 겹치게 근데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다들 뭐 매수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내일 혹시 동시만기라서 준비를 안 해오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좀 세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정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주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주식을 갖고 계신 투자자라면 공격적으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는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현재 1970포인트 오늘 장중에 찍고 단기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선 바닥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한 번에 반등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오르다가 살짝 다시 눌리면서 그때 이후로 반등을 하는 보통 그런 패턴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2번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보경 대리님 기존 포트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자, 우리 강 대리님 포트는 삼성전자가 있지요. 그리고 뭐 아까 조선 또 고유가, 뭐 셰일가스 얘기하셨는데 한국카본이 있고 지주회사 SK 그리고 네페스 최근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금 30%였는데요. 자, 한국카본, SK, 삼성전자는 모두 다 21선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난주 시간보단 수익이 약간은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페스가 오늘 조금 장중에는 손절가 잡으신 거하고 좀 비슷하게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손절가 하향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네, 오늘 제가 매수가를 좀 낮춰서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7,500원 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 장중에 17,500원을 찍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딱 21선을 찍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손절가를 낮추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하락한다면은 61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조금 여유를 두고 매매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손절 라인을 그렇게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 LSI 쪽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수급도 탄탄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추가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조금 강력하게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 현재 10%를 비중을 두긴 했지만 21선을 만약에 지지한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로 앞으로도 더 담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저가를 하향하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1선 보면서 플레이하자 말씀드리겠고요. SK는 계속해서 21선 종목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격을 좀 해소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격이 조금 과하게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이격을 좀 해소를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추가로 더 상승하기에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와야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좀 본다면은 현재 여기 초록색 선이 외국인 매매인데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들이면서 기관도 최근에 매수 강도를 좀 많이 높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수급이 다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 빠지더라도 고민 안 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도 공교롭게도 21선에 딱 걸려있는 모습이네요. 이격 해소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확 줄은 모습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셰일가스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 현재 많이 오른 데 대한 기술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목표가 7,5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신민송 과장님 포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숫자는 약간 더 적었던 것 같아요. 타이거 레버리지 20%, SK CNC가 추가 매수한 결과 40%나 차지하고 있고 현대상사 10%, 그리고 심택이라는 종목도 지난주 시간 편입 얘기하셨기 때문에 10%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심택 결국 지금 수익은 아닌데 전략 매도 사인 곧바로 좀 빠르게 내신 감이 있고 SK CNC는 아이고 다시 수익권에서 멀어졌네요. 현대상사는 5% 정도 수익, 타이거 레버리지도 약간의 수익이 준 것 같은데 심택 왜 이렇게 빨리 매도 사인 내셨어요? 예, 우선 심택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제가 편입을 그날 시초가로 한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장이 같이 무너지면서 같이 21선 이탈하고 매도 이제 좀 물량이 나와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더 한 타임 늦게 추천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근데 그때 들고. 연기금을 믿어보자 하셨잖아요. 예, 근데 뭐 연기금도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나 해가 발등 일단은 찍혔네요, 예, 연기금은. 뭐 그래서 뭐 투자하면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14,000원에 짧게 손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해서 요거 아쉬운 부분이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이 오면은 다시 이제 방송에서 잡아보도록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SK CNC는 이건 아직까지 뭐 크게 차트상으로도 뭐 보시면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박스 이제 저점을 한번 작년 12월에 한번 찍고 올해 2월 달에 한번 찍고 이제 최근에 한번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에 3-4번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고 세 번째 바닥에서 깨지 않으면은 좀 더 반등이 세게 나올 것으로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고 혹시라도 이제 쓰리바닥을 이탈하거나 하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거 레버리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타이거 레버리지는 뭐 어떻게 보면 지수에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상대 수익률을 좀 더 높여보자 해서 지수 상승률보다 2배 타이거 레버리지 말씀드렸고 역시나 지수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주에 방송에서는 타이거 레버리지 10% 정도 이제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이후로 아직까지 이제 20%가 남아있고 좀 더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번 조정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2,050이나 2,100포인트 정도 갈 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상사입니다. 현대상사는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3만 원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3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현재 지수 밀리면서 같이 밀렸는데 오늘 다행인 게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지수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러스가 나와서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지금 기준선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평선 라인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상사는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 3만 원 또는 이제 3만 원에 육박할 때 제가 다음 방송 나올 때 이제 매도 사인을 한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바람까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우리 강보경 대리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강보경 대리는 오늘 신규 종목은 없었고요. 비중도 딱히 뭐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가격적인 약간 AS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가격 보여드립니다. 자, 삼성전자와 한국화본, SK 모두 다 홀딩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네페스의 경우에도 오늘 조금 장중에 손절가 부근까지 갔었지만 종가상 21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홀딩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7,500원에서 16,500원으로 네페스의 경우 하향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민순 과장님 완성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연기금이 의외로 배신한 심택이 빠진 포트폴리오가 완성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거 레버리지 그리고 SK CNC, 현대상사 그대로 들고 가는데요. 현대상사는 오늘 낙폭 컸다가 플러스 마감까지 시키는 아주 좋은 모습이거든요. 21선 계속 살아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수익 더 극대화 기대에도 거시고 계십니다. SK CNC는 바닥권이니까 조금 수익 안 나도 홀딩하시고 타이거 레버리지도 일단 다시 12,000원권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보경 대리, 신민순 과장과 동시만기 함께 한번 하루 전 분석을 해봤습니다. 관심 종목은 없었지만 포트폴리오 AS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시만기 하루 앞두고 많이 밀렸습니다. 1980선. 오늘 밤에 미국에는 고용 관련 지표가 나오고요. 아이패드 3 관련 출시, 신제품 공개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모멘텀이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내일 만기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